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1.75% 하락한 딱 9만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름 장중에 괜찮았거든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가면서 힘이 없었고 종가 때는 최하점에서, 그러니까 HLB가 안 좋을 때 보시면 동시호가 때 많이 밀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었는데요. 나름 이 몸통이 얇았다면 장중에는 이게 얇아서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옆으로 좀 가고 있구나, 그 와중에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구나, 옆으로 기는 중에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통이 약간 길어지면서 좀 등락폭이 있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옆으로 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상승을 위해서는 재차 상승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건 이제 폴챔박스가 되겠죠. LB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게 꾸물꾸물 너무 잘 가요. 매일매일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꾸물꾸물 그래도 잘 가주는 시장인데요. 좀 재밌는 게 여태까지 이 당시 때 시장을 좀 올려줬던 게 사실은 코로나 관련주였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이렇게 한 15만원서부터 30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죠. 더 크게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나름 3만원서부터 얼추 14만원, 15만원까지 갔다고 치고 이런 애들이 가졌어요. 사실은 또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삼바도 마찬가지고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가 이제 코로나로 1기 대장주였다면 에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기 대장주들은 신풍, 신일, SK케미칼. SK케미칼은 제가 오늘 보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말이 명언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바닥을 논하지 말고 고점을 논하지 말아라,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에서야 보면 이 당시 때 주가가 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때 그리고 이 다음날 정도까지 한 이틀 정도 뻥 치고 그다음에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상한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전에 예상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카오 같은 경우 보시면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게 되면서 마지막 불꽃 두세 번 튕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날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SK케미칼은 오늘 상한가로 안착을 해줬네요. SK케미칼, 그 다음에 또 SK디스커버리가 백신 관련으로 상한가에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차 코로나 관련주는 여기 셀트, 삼바 쪽이었는데 얘네들이 좀 조정을 하니까 신풍, 신일 그리고 SK케미칼 이쪽으로 매기가 왔더라. 근데 보시다시피 약간 과매수 구간이에요. 신풍도 그렇고 신일도 그렇고 SK케미칼도 그렇고 약간 과매수 구간이어서 조심스럽게 오늘 삼바가 간만에 또 매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반적으로 80만원 중후반대 90만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 때 예측을 했었죠. 삼바 심리적인 가격 100만원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시장 예측치도 많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조정을 좀 오래 거쳤어요. 이렇게 지지해주는 라인 지지 거쳐주고 삼바도 조정을 거친 후에 지금 나름 다시 상승 탄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셀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도 나름 기간 조정을 좀 잘해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다시 원래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에서 특히 코로나 관련주에서 조심스럽게 다시 이쪽으로 매기가 올지, 그러니까 원래 1차 때 올랐던 종목들한테 매기가 다시 올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순환매가 확실히 빨라요. 5G 관련주 쪽에도 매기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해서도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LG화학도 보시면 밑꼬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가 매수가 나름 기간 조정 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오늘 좋았죠. 에코프로가 좋았고 에코프로 BM도 나름 양호한데 일단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요게 일단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꾸물꾸물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순환매로 빨리 올리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분석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더 얇았으면 밑꼬리가 좀 더 있었으면은 오늘도 이렇게 밑꼬리로 샛별 그리고 내일도 샛별 정도 되면은 나름 기간 조정을 되게 잘해준 거예요. 이쁘게 잘해준 건데 약간 굴러서 이제 좀 변동폭이 만약에 이 밑꼬리가 달렸다면 얄쌍했다면 내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렇게 좀 몸통이 굵어서 얄쌍했던 것보다는 변동폭이 좀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7월 중순이 됐죠.
이때도 마찬가지, 딱 한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신다면 이 당시 때가 이제 6월 20일 정도였는데 지금이랑 이 당시랑 기다리고 있는 건 똑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는 폴첸 박사의 제3자 배정을 위한 유상증자 결의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폴첸 박사가 LB한테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보시면 요 당시 때도 사실 되게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그동안 강력한 지지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재차 시세 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탐지하는 구간이었어요. 한 달 전에는. 그래서 만약에 폴첸 박사가 들어왔다면 이게 여기서 맞고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게 와해가 됐어요. 한 달 더 연장이 돼서 지금 다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딱 이 당시 때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27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최대한 이번 달 말까지,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라는 게 지난번처럼 딱 마지막 날에 몇 분 남기고 발표하기보다는 딱 이사의 결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을 위한 유상증자 결정을 해줘서 이번에는 계약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도 줬잖아요. 자 보시면 폴첸 박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2월 27일 날 계약을 했죠. 그래서 양수인, 양도인은 텀시트 체결 이후 4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 합의로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개월 추가 연장 기간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당사자 자치 원칙, 당사자 합의가 제일 우선이니까, 만약에 지금 뭐 미국에서 코로나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제2차 팬데믹이 현재 되게 유행하고 있으니까 한 달만 더 연장하자라고 당사자 합의를 했다면 또 연장은 가능은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이제 발표가 되겠죠. 아마 무리 없이 회사에서도 뭐 이미 큰 내용들은 이미 뭐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 뭐 핵심 안건도 이미 확정을 했다. 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건데, 결론은 어쨌든 한 달 정도 늦어져도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올해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늦어져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글쎄 뭐 어느 정도 다 했으니까 막말로 이게 물품 계약도 아니고 그냥 계약 체결이잖아요. 사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그래서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 2번 정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런 거, 뭐 산출 기준, 뭐 실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튼 시장에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거는 다시 폴첸 박사의 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이랑 확실히 한 달 전이랑 틀린 거는, 차이점은 딱 보셔도 한 단계 내려갔어요. 이 당시 때보다 한 단계 내려간 가격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3자 배정을 위한 유상증자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확실한 건 이 당시 때보다 지금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제3자 배정을 위한 유상증자 결의 가격이 이 당시 때보다는 지금이 더 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산출 기준은 1개월 가중산출평가, 일주일 가중산출평가, 최근일 가중산출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가격은 낮아졌고, 이번에 무리 없이 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거치고 며칠 동안 기간 조정 거치고 모멘텀을 찾아서 일단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이제 거의 7월 말이잖아요. 좀 있으면 또 8월인데 올 하반기 안에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아필리아 같은 경우도 아마 최초로 HLB 최초 항암 신약에 대한 매출이 잡힐 것 같아요. 아필리아도 유럽 국가에 대해서 승인이 조만간 나지 않을까, 회사에서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 가장 또 우선적인 게 결국은 리보세라닙이겠죠. 리보세라닙 미국 NDA 신청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하나씩 이렇게 일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찌되었건 우리 LB는 이제 하반기고 올해 안에 이제 6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돌려서 얘기하면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 하나씩 다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특히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남은 하루 또 평안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